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4년 10월 첫째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가장 근간이 되는 M2 유동성 지표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보시면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침체 조짐이 나타나니까 제조업 중심으로 실업률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다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GDP가 어느 정도 따라오면서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올리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를 파월 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밸런스가 GDP와 통화량 간에 어느 정도 이제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재무부에서도 돈을 부담 없이 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매 판매 지표인데 좀 살짝 상승률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뭐 평년 수준 이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으니까 소매 판매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0년 담보대출 금리는 모기지 금리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이번 주에 나타났던 여러 지표들도 계속 연준의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아직 그렇게 뭐 크게 많이 내려오고 있지는 않은데 모기지 금리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점도표 따라 거의 움직이고 있는 것 듯합니다. 다음으로 제조업 PMI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은 계속 불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침체가. 이게 PMI가 좋게 나오면 당연히 지수는 급반등하고 그렇게 좋게 됐을 텐데 아직은 인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대신 이제 정부에서 계속 서비스업 쪽으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계속 호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인플레 채권, 주식, 금리 뭐 이런 쪽 실물 제조업, 서비스업 전부 다 혼조세입니다. 어느 한 일정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이게 뭐 워낙에 좀 정부에서는 따로 돈을 풀고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또 QT는 또 돈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기관에서 발표하는 모든 지표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큰 흐름은 제조업 쪽은 아직 침체, 고금리는 고금리 상태고 서비스업은 정부의 유동성으로 버티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케이스 실러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도 보면 이제 상승률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고금리 하에서 인플레이션도 많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상승률도 추세적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 기업들 당기순이익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지표상으로 전분기 대비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지 S&P 500 지수나 나스닥 기업들 당기순이익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어닝스 프라이즈 수준이 상당수 많으니까요. GDP도 보시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죠. 돈을 좀 풀어도 크게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실물 경제와 통화 공급 상황이 그렇게 크게 엇박자가 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코로나 때처럼 뭐 제조업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시장을 다 셧다운 시켜버렸는데 돈은 계속 푸는 그런 상황이 지금 서서히 균형 상태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CPI도 그렇고 개인 소비 물가 지수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나지를 않고 있죠. 오히려 계속 연준의 목표대로 2%대로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0.1, 0.2 가다 보면 뭐 언젠가는 1%대로 나타나게 될 거고 그때까지는 통화가 계속 공급될 거기 때문에 통화 공급 효과 자체도 뭐 2분기 이상은 가는 게 일반적인 요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상황이 아닙니다. 연 단위로 봐도 이게 개인 소비 물가는 장기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께서도 거의 뭐 성리 선언에 가까운 하신 거고 가까운 말씀을 하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QT해서 연준 입장에서 이제 은행 금융기관들을 통제하는 채권을 계속 다시 떨려주고 상환하면서 물건 현금을 거둬들이고 있고 재무부는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고금리 영향하에서 제조업은 아주 불황이고요. 지금 서비스업은 정부 또 유동성 또 반대로 풀고 있죠. 그러니까 각 기관이 다 자기가 목표한 대로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엉망진창인 경우도 있는데 나름대로 다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아무튼 개인 소비 물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 수입은 그에 반해서 GDP가 살아나니까 지난주에 봤던 리얼 인컴도 좋고 이번에 나온 퍼스널 인컴 명목 소득도 다 둘 다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니까 미국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게 되는 거죠. 2년물 채권 선물 보면 이제 반등이 잠깐 나왔었는데 이때 뭐 이제 PC 물가 지표 나오기 이전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뭐 야 이게 이렇게까지 좋아질까 하면서 금리를 올라갔는데 반등하면서 요번에 그런 PC나 이런 것들 GDP라든지 침체는 없이 물가가 내려올 거라는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금리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거의 횡보 수준이죠. 3.53에서 3.55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횡보했습니다. 근데 사실 위로 많이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온 경우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2000에서 한 200포인트, 1% 정도 올랐는데 앞으로 이런 장세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미국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제조업 침체되는 상황이고 실업률은 서비스업의 호황이고 이 상황에서 좀 옆으로 횡보하는 상황이 계속 나타날 거고요. 부동산과 물가가 상승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미 두 경우에서 침체 없이 물가 상승 없이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연준이 계속 금리를 내리면 이 제조업이 언제 좋아질지 그게 이제 나오겠죠.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쪽 지표가 PMI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감소하고 있고요. M2도 증가하고 경부도 경기 부양에서 뭐 2분기 이상 침체는 없을 겁니다. 이게 유동성이라는 게 금리 올릴 때도 그랬지만 내릴 때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실업률 ISM 지표가 나오는데 실업률은 뭐 횡보하는 수준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ISM 지표도 이게 요거는 이제 예측보다는 좀 발표되고 나서 PMI, ISM PMI도 그렇고 일반 PMI도 그렇고 좋게 나오면 그때가 시장이 상승하는 초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그렇게 정리하고 주식은 상승으로 보면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